네, 자 116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혼합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자 거래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론 강의할 때 교환 거래 뭐라 그랬어요?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교환 거래. 다시 말해서 수익이나 또는 비용이 발생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요 보기 문제처럼. 그 다음 손익거래는 이번에는 수익 또는 비용을 끼워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 원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이란 자산 증가, 수익이 발생. 이자 수익이라는. 그래서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 어느 한쪽이 수익 또는 비용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손익거래라 한다. 이렇게 앞에서 배웠죠. 그럼 교환거래는 뭐냐? 이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걸 혼합거래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단기대여금 10만 원과 그 이자 3만 원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현금 13만 원 자산 증가고요.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거 찾아온 거 단기대여금 10만 원 이제 없어지겠죠. 돈 돌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자 수익.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교환거래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근데 이렇게 보면 자산 증가에 수익이 발생. 이렇게 보면 이거는 손익거래. 그래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혼합거래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1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 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익이 발생이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50만 원. 자,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을 때 이거는 손익거래다. 자, 그 다음 2번. 단기 대여금 회수 금액 30만 원과 그 이자 3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감이 오시죠? 현금 총 30만 3천 원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그 다음 대변에 단기 대여금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빌려준 거. 자산 감소. 이렇게만 보면 교환 거래예요. 근데 이 중에서 3천 원은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천 원만 놓고 보면 이거는 손익거래다. 그래서 교환 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니 얘는 짬뽕 혼합거래가 되는 겁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할 때 우리 짬짜면이라는 것도 나왔죠. 대한민국만 있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 그렇죠.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으니까 증가. 현금 10만 원 나갔어요. 자산 감소, 나머지는 외상. 이거는 부채의 증가죠. 수익 비용 없죠.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있는 거 교환 거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가 상품을 사서 판매할 때 대부분은 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여러분 24시간 편의점 가보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죠. 대표적인 게 뭐 우유라든가 이러한 것들. 자, 선입선출법. 근데 특이한 경우 후입선출법을 채택하는 데도 있어요. 요거는 오래 두면 둘수록 와인 같은 거, 위스키 비싸죠. 오래된 것들은. 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고가품인 경우에는 하나하나마다 상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 그 다음에 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 총평균. 간장, 된장은 막 섞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평균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 이거는 업체의 각각 회사별로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씁니다. 자, 근데 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는데 방법에 해당하는 것 답은 나왔죠. 선입선출법.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정률,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앞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결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인데 결산입니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표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들어갈 수 있죠.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고. 자, 그런데 앞에 결산자가 들어갔어요. 단기 차입금, 인출금, 임차보증금, 선급비용 다 자산 또는 부채인데 결산 시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임시계정. 여러분 앞에서 이론 배울 때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 부족, 인출금 요거는 뭐예요? 앞에 가짜, 임시가 우리가 가정하다 할 때 임시로 설정한 계정 과목들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 여러분들 이론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 나온 인출금. 인출금은 지금 이게 개인 기업이라고 봤을 때 사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 버렸을 때 뭐 수시로 가져왔다 가져갔다 막 해요. 그럼 자본금 계정이 계속 바뀌니까 에이 그러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이게 인출금은 자본금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임시로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라.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산 시에 한번 정리해 줍니다. 가져간 돈이 많으면 자본금에서 빼고 가져온 돈이 많아 오히려 그러면 자본금에 더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인출금은 자본금 계정인데 임시로 반복해서 기록할 때 그래서 결산 시에는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현금과 부족, 가수금, 가지급금도 적당한 이유를 찾아서 결국 못 찾으면 현금과 부족은 뭐 자비익 또는 잡손실로도 처리하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기차입금은 부채,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우리가 건물을 전세로 빌렸어.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거죠.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선급비용, 선급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아마 이거 비용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비용이네 했다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선급자가 들어가면 선급금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내년도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거, 뭐 1년치 보험료 한꺼번에 납부할 때 이런 선급 비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다음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 취득가액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차량원 바로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처분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낡아버린 게 800만 원이야. 그러면 장부상에 요거를 빼면 현재 순수한 장부 가치는 요거 200만 원짜리죠. 낡아버렸으니까. 자,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 원에 팔았어. 이거 땡 잡았네요. 장부가치 200만 원을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0만 원 이익 받죠. 처분이익 300만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개인 기업이라고 앞에 박혀 있습니다. 신나라 상사의 기초자본금이 20만 원일 때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문제 보니까 소득세 납부고 추가 출장, 기말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이 들어간 공식 재산법, 손익법 재산법에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재산법은 어떻게 돼요? 기말자본, 이건 12월 31일, 기초자본 1월 1일 빼면 기초가 100원인데 기말이 110원이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원 벌었다는 소리죠.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자, 봅시다. 기초자본금이 2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20만 원. 1월 1일 날 20만 원 가지고 장사 시작했어요. 자, 기말자본금이 있습니다. 35만 원. 문제가 너무 쉽네. 근데 여기 함정을 파놨습니다. 기업 경영주의 소득세를 납부.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돈 가지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법인은 안 돼요. 일종의 주주들하고의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횡령이 됩니다. 자, 개인기업은 돼요. 그러면 기초자본금에서 사장님이 추가로 돈 가져왔다. 그럼 자본금 늘어나는 거예요. 기초자본금이. 그 다음에 사장님이 또 자기 소득세 납부한다고 5만 원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빼요. 자, 그러면 19만 원이 되죠. 실질적으로 물론 1월 1일은 20만 원이었지만 요 중간에 가져간 거 기초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본금을 19만 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16만 원.
그러면 1년 동안 장사해서 16만 원 벌었다 이 말입니다. 단기순이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 사장님이 개인 기업에서 가져간 거, 가져온 거, 요거는 기초자본금에 더하거나 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요것도 중간에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다음 보노물산이 거래 내역을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봅시다. 가.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자,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 재산세는 다릅니다. 그건 매년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 등록세 한 번 딱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은 그 해당 자산에 더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더해 주니까 취득세 세금ቋ로 적으면 안 되고 토지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토지가 되고요. 그다음 4번 보노물산 직원 급여 지급 시 발생한 소득세 원천 징수, 원천 봉쇄하다는 말이 있죠. 아예 월급 줄 때부터 세금 빼고 주는 거. 자, 그래서 요 뺀 돈은 회사에 보관하고 있지만 회사의 돈이 아니죠.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자, 요거 개정 과목 그렇죠. 예수금으로 처리해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토지와 예수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요거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 나오면 이론 시험 볼 때도 K랩 프로그램 시험 볼 때 켜놔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딱 켜놓고 이론 시험 시작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쭉 여기에 들어가서 이자 비용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요거 찾기 메뉴 컨트롤 F 이자 비용 딱 입력하면 이자 비용은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딱 나타납니다.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나머지 차량 유지비, 통신비,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에는 이걸 접대비라 그랬죠. 코드 번호 813번. 자, 요 세 가지는 판매,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정상적인 비용들입니다. 요것들은. 근데 요거는 영업과는 무관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렸다가 이자 갚는 거 그건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자, 재고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자산. 업종마다 물론 상품이나 제품은 다르긴 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홍보 목적으로 전단지 만든 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자, 접대 목적으로 선물 세트를 사놓은 겁니다. 이제 추석 때 거래처에 줄 거예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그전에는 접대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재고자산입니다. 기부 목적으로 사놓은 쌀, 나중에 보육원 갖다 준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나 없나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그 건물을 나중에 팔 때 그만은 뭐 가격을 더 받겠죠. 자산 가치 상승,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하거나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든가. 자, 이러한 경우는 자산 증가로 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증가로 보고요. 태풍으로 유리창 깨진 거, 그 다음 아파트 도색 작업, 페인트 칠한 거, 이거는 원상복구예요. 페인트 칠했다고 자산가치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리창 갈아 끼운 거. 자, 이러한 거는 수익적 지출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부분 수선비로 처리하죠. 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태풍에 파손된 유리창문을 교체한 것은 뭐예요? 무슨 적? 수익적 지출, 수익이다 해서 이익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오일이 교체는 엔진 오일? 이거는 대대적인 수리가 아니죠. 현상 유지. 자, 마찬가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이번에는 거래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2급은. 다음과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가장 옳은 것.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뭐 거래의 종류로 보면 교환 거래고. 자, 이 중에서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씩 분개. 외상매입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빚을 갚았어요.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자산 감소죠. 대변의 보통예금 400만 원. 자,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정답은 나왔습니다. 1번 일단 나왔고요. 2번 사무실이 전기요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기요금 수도, 광에 해당되죠. 광열, 열은 난방비, 앞에는 수도요금. 자, 수도광열비 비용이 발생, 차변이 맞고요. 그 다음 현금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이란 자산 감소. 자, 요거는 손익거래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고요. 3번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으로 10만 원이 화환을 보내다.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 발생. 그 다음 현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현금, 화환을 현금 주고 샀으면 자 이렇게 자산 감소가 되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20만 원에 처분하다. 냉장고 비품이죠. 비품 감소. 비품이란 자산 감소. 해서 대변에 20만 원 이렇게 적고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자산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맞는 건 요거에 해당되는 건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이것도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개정 과목이 분류가 다른 것. 예수금,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금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나왔죠. 직원들 월급 줄 때 공제해 놓은 거. 뭐예요? 부채입니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뒤에 비용이 붙었지만 앞에 미지급금으로 생각하세요.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다른 거를 구입해서 비품 같은 거 구입해서 돈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이것도 부채. 둘 다 부채죠. 선급 비용 하면 선급금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먼저 계약금 지불했을 때 선급금이라고 그러죠. 자, 비용을 먼저 지불한 겁니다. 내년 거. 그러면 요거는 자산으로 봅니다. 선수금, 선급금의 반대죠. 계약금 받은 거.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 3개에 자산 하나. 헷갈리면 선급 비용 검색했더니 얘는 당좌 자산이야. 나머지 3개는 검색했더니 예수금, 미지급 비용, 선수금 전부 다 뭐다? 부채,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된다. 자, 머릿속에 다 있으면 요거 찾을 필요 없고 없으면 불안하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검색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정답은 3번만 자산이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요거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간 경과합은 이미 날짜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이자 수익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단기에 입금되지 않았다. 기말결산 시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요거를 한번 분개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장부에는 적어야죠. 결산시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이렇게 적어야 되고 아직 받지도 돈은 안 왔어. 내년에 올 거야. 그러면 미수 수익. 자, 미수자가 들어가면 미수금으로 생각해서 요거는 자산이 뭐예요? 증가. 요거는 수익 발생이죠. 자, 요거를 적었어야 되는데 회계 처리 안 했다 그랬습니다. 요걸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 증가를 안 했으면 자산은 적게 적은 거죠. 증가를 안 적었으니까 적은 거잖아요, 자산이. 자산이 과속해서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그러면 수익은 과소됐죠. 안 적었으니까 과대, 이건 잘못된 거고요. 부채 비용은 여기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요. 얘는 그냥 아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분개를 한번 해보고 이건 자산 증가, 이건 수익 발생. 이걸 안 했다? 그럼 자산은 적게 했고 수익도 적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3번.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순매출액 구해라. 순매출액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했죠.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을 빼주면 순매출액이죠. 자, 단기 상품 매출액 30만 원이에요. 총 매출액 30만 원. 여기에서 뺄 거 있나 보십시오. 상품 매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다?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매입 상품 가격에 더해요. 매출할 때는 안 적습니다.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별도로 적지 상품 금액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얘는 함정으로 파는 겁니다. 걸려들지 않도록 매입이 때는 더하지만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상품 매출했다가 되돌아오고 환입액은 빼줘야죠. 10,000원.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제로. 그러면 얼마? 29만 원. 네, 이게 순수한 매출액, 순매출액.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이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 기간이 경과되어,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서 보험료, 이자, 임차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약정된 지급일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다. 자, 결산이 이게 정확히 하려면 결산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결산시라고 가정하고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험료, 이자,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다 비용이에요. 근데 아직 지급하기로 한 날은 내년인데 그 비용을 올릴 거야. 그럼 결산시에 이것도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뭐라고? 비용은 비용인데 문제 있죠. 비용.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비용. 문제의 답이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뭐가 있냐? 출장 갈 때 직원 보고 얼마 들지 모르니까 약 얼마 가져가 봐.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그럴 때 쓰는 게 가지급금. 직원들 월급 줄 때 빼놓은 거. 선수급, 선급금, 계약금 먼저 지급한 거. 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자, 다음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하면 우리가 지폐 이것만 현금으로 생각하는데 현금성 자산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될 기간이 3개월도 안 남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회계상으로는 현금의 성격을 갖는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현금성 자산 그러고요. 자, 앞에 이론 규제에 나와 있죠. 현금의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폐, 주화, 동전 들어가고요. 통화대용증권, 자기합수표, 은행은 아무 때나 현금으로 바꿔주죠. 뭐 여러 가지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은행에 가서 이거 인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요구하면 당일 돈으로 바꿔주는 거. 통장에 있는 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거는 전부 다 현금입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 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 3개월 이내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될 상품, 금융상품은 바로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 더해봐라. 보통예금, 아까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얘네는 바로 현금이죠. 자, 120만 원에 여기 기간 보세요. 1년 만기 정기예금입니다. 만약에 3개월 이내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인데 1년이니까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단기매매 증권, 이거는 증권이니까 여기서 상관이 없고. 자, 120만 원이죠. 두 개 더하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요거까지 설명하고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카페는 상관없고요. 유튜브에는 제가 답변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질문은 네이버의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에 가면 질문 답변이 한 35만 40만 개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을 이용하면 공부하다 궁금한 거 다 찾을 수 있고 모르면 질문 올리면 저 대신 다른 분들도 답변을 많이 달아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116회 이론 시험은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비비권 문제가 거의 안 나와서 합격률이 아마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